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에코 패턴에 대해서 에코 패턴은 그 저음영 정상적인 간 조직보다 어두운 패턴으로 보이는 음영이 암입니다. 정상적인 간보다 어두운 패턴으로 보이는 음영, 이런 경우는 대개가 사이즈, 크기가 작은 것들에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들은 대개가 어둡게 보여지는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경이 1cm 이하가 거기 있는 데로다 92% 정도 상당히 작게 보이고, 또 하나 변성이나 괴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로우 에코익 패턴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음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간 조직보다 훨씬 더 밝은 음영으로 보여지는 간암,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이즈가 좀 크기가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럼 고음영으로 초음파상 밝게 보이냐는 하면 대개가 지방 변성인 경우가 많아요. 지방 변성 또는 혈관이 많이 뭉쳐져 있는 경우나 오히려 과혈관성의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밝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 있는 대로 출혈, 고도의 괴사, 혈관 발달, 뭐 이런 것도 이제 참조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음영인 경우는 크기가 작다, 고음영인 경우는 크기가 큰 경우가 많다. 거기에 또 하나 에코 패턴으로 한 가지 참조할 사항은 할로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로사인 많이 들어보셨죠? 할로사인, 이것은 달무리 음영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할로사인과 타겟 사인을 두 가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할로사인과 타겟 사인,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벌스 아이 사인이다. 타겟 사인과 벌스 아이 사인은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할로 사인하고는 좀 틀리죠. 자, 할로 사인은 뭐냐 하면, 자, 여기 간 속에 종양이 있습니다. 종양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간 속에 이제 종양이 있습니다. 할로 사인을 설명드립니다. 할로 사인은 이 간 속에 이 종양이 있으면은 종양을 따라도는 피막처럼 보이는 이 종양의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종양의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띠. 이 띠의 두께가 2mm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고, 2mm 이하 뭡니까? 굉장히 얇고 가늘다는 냉이에요. 얇고 가늘은 두께가. 그리고 그 에코는 반드시 저음영해야 된다. 이것이 저음영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할로사인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양을 이루고 있는 띠가 얇고 반드시 검은 띠로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이제 후방 라테럴 섀도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은 할로사인이요. 타겟 사인이나 벌스 아이 사인 경우는 종양을 이루는 이 띠가 두껍고 얼마? 2mm 이상 되는 두께를 가지고 나타나고, 또 에코는 이게 고음영이에요. 밝을 수도 있고 저음영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가 밝게 보이는 경우, 어둡게 보이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심 액상기사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밝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더 보여지기 때문에 타겟 사인과 벌스 아이 사인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가능한 겁니다. 타겟 사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표적처럼 생긴 걸 얘기하는 것이고, 벌스 아이 사인이라는 것은 황소의 눈처럼 생겨서 황소의 눈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할로사인은 바로 원발성 간암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타겟 사인이나 벌스 아이 사인은 뭡니까? 전이성 간암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딱 사인만 가지고서도 알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참조 삼으라 요거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 할로사인인 경우 요 바깥에 가늘은 검은
띠 있지 않습니까? 가늘고 검은 띠. 요 띠는 종양을 이루고 있는 피막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 속에 이 종양이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간 속에 침범을 했습니다. 침범을 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 이 검은 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형태적으로 종양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피막이 아니고 종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정상적인 간 조직이 주위로 밀려나다 보니까 밀려난 하나의 섬유성 반응입니다. 밀려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풍덩하고 빠져도 없어버렸어요. 주위에 동심원을 그립니다. 이 동심원은 돌과 관계 있는 물질적으로 돌입니까? 물이죠. 즉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돌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변에 검은 할로 쌓이는 물결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 조직이 있으면은 이 간 조직이 종양으로 인해서 주위 조직으로, 즉 이 종양 주위 조직으로 말초 조직으로다가 밀려난 형태가 바로 이 간 혈관 뭡니까? 할로사인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로사인은 그 주변의 피막이 간 종양의 피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코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일곱 번째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종양 내 종양 소견이다. 종양 내 종양 소견입니다. 종양 내부에 또 다른 종양 소견이 있는 거예요. 즉, 간 속에 종양이 있으면은 그 종양 내부에 또 다른 종양 소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뭐 간 박던지 어둡던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그러나 이 원발성 간암이 있으면은 이 간암은 간보다 밝던지 어둡던지 해지만이 눈에 확 띌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간보다 훨씬 더 저음형 어두운 에코로 나타났다. 어두운 에코로 나타나는데 그 종양 내부에 또 다른 종양 소견을 보니까 이 저음형보다 더 어두울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또 뭐예요? 고음형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종양과 어떤 또 내부에 종양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양 내부에 또 다른 종양 소견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가 이렇게 나타나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종양 내 종양 소견이다 하면서 튜머인 튜머 사인, 또 노둘인 노둘 사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자익 사인. 그 형태적 배열이 아주 규칙적이거나 획일적으로 잘 관찰이 된 이런 상태로 그 어떤 격벽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은 모자익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종양 내 종양 소견. 그래서 아까 그 뭡니까? 종양 내부에 여러 개의 격벽이 있는 경우에 저음형 에코로 나타나는 격벽은 이것은 바로 모자익 사인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합니다만은 이 종양이 있으면은 원발성 간암이 있으면 간암 내에 격벽이 있는 경우에 이 격벽의 에코를 볼 것 같으면은 다 어두운 로우 에코익 밴드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포탈베인 스롬보시스입니다. 문맥 내 종양색전이에요. 문맥 내 종양색전. 문맥 속에 피찌꺼기가 끼는 겁니다. 문맥 속에 피찌꺼기가 끼는 경우인데, 자, 이 문맥 내 종양색전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간 속에 종양이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하는 소견이에요. 간 속에 종양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그 종양이 있으면은 그것은 전이성 간암이나 뭐 다른 종양이 아니고 그건 바로 원발성 간암입니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찾은 그 종양은 바로 어드밴스드 캔서입니다. 즉 진행성 암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원발성 그 포탈베인 스롬보시스가. 자, 포탈베인 스롬보시스라는 것은 뭡니까?
혈관, 포탈, 문맥 속에 피 찌꺼기가 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은 포탈 베인 스럼보시스를 잘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 정상적인 문맥은 어떻습니까? 문맥 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검은 시스틱한 패턴에다가 시스틱 스트럭처가 길게 관상구조로 나오죠. 관상구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 피가 아니고 피 찌꺼기 그런 것이 끼다 보니까 이 피 찌꺼기의 이 에코가 간과 비슷한 에코를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그 혈관인지 간인지 모를 정도만큼 그렇게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어떤 부분적으로 다 요만큼 끼고 여기는 안 꼈다 이렇게 하면 이만큼 혈관이 가다가 탁 막히니까 금방 이거 스럼보시스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뭐 미만성으로 메인 포탈 베인에 꽉 끼고 그 다음에 인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에 꽉 꼈을 적에는 간내 포탈 베인을 전혀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만 볼 수 있겠어요? 혈관의 벽만 조금 그런 데로 조금 밝게 보일 수가 있겠죠. 왜? 스럼보시스의 에코가 혈관 벽보다는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포탈 베인 스럼보시스를 또 관찰하는데 잘 봐야 되겠고, 또 문맥내 종양색전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종양이 있는 부근의 말초 부근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종양은 여기 있는데 문맥색전은 여기서 나타난다? 그게 아니에요. 종양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 부분에 여기 혈관에서 피찌꺼기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맥내 종양색전이 가지는 의미는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이 문맥내 종양색전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개 종양이 있는 100사람의 종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약 40%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맥 속에 종양이 피찌꺼기가 끼다 보면은 간 속으로 피가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불보듯 뻔한 것이 뭐예요? 비장총대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그 원발성 간암은 그 호발 부위가 좌측보다는 우엽에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있으면은 그 주변부의 혈관들이 밀려나서 압박돼서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밀려나서 그 주행하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볼 수 있는 거, 간세포암의 예후를 그 좌우하는 인자에서는 종양의 크기입니다. 종양이 크면 클수록 환자한테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복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체중 감소가 또 있는 것이고, 문맥 고혈압, 문맥압 항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청 빌리루빈 지하 임상적 소견, 이런 것도 이제 간세포암의 예후를 좌우하는 인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간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간경화돼서 간 부전되는 것이 사실상 사망하는 원인의 주된 원인입니다. 간 부전, 헤파틱 텔리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에스파지얼 베릭스 럽처예요.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는 브리딩,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참조 삼아서 지금 간암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6개월에 그 바이러스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급성 만성 바이러스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에 한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조기 간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기 간암. 자, 그러면 이 얼리 헤파토마입니다. 얼리 헤파토마. 조기 간암을 가지고 있는 이 얼리 헤파토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 조기 간암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이즈가 3cm 이하인 것, 3cm 미만인 것 이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종양이 단발적일 것, 단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한 개만 있어야 될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변부의 임파선 전이나 아니면 원격전이라는 것은
계통이 다른 장기에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 원격 전이가 없는 상태, 원격 전이나 그 림프노드 전이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원리 헤파토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더블링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읽어보십시오. 더블링 타임. 더블링 타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암의 용적이, 즉 조기 간암의 용적이 그 2배로 커지는 기간을 얘기하는 커지는 기간. 우리 한국인에 있어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면요, 가장 길게 볼 수 있는 경우는 12개월로 볼 수 있어요. 12months. 가장 짧게 볼 수 있는 경우는 불과 14일, 2주 만에 2배로 커져요. 평균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6개월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블링 타임이라면서 간암의 용적이 커지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용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그만큼 환자한테 데미지가 있고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간암이 있는데, 이렇게 그 간암을 우리가 초음파를 발견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치료하는 치료 방침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로벡토미입니다. 로벡토미. 간 옆 절제술이에요. 간을 끊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암이 있는데 조기 간암이라고 하더라도 짠! 여기에 간암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라내고 여기를 잘라내고 이것만 내비둔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간암이 로벡토미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런 말초 구석에 있어야지만이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엠볼라이제이션입니다. 엠볼라이제이션. 문맥 색전술, 간동맥 색전술을 통해서 간 속에 종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간 속에 종양이 있을 때 엔지오그라피를 해가지고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 속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이 혈관을 태워서 간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간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영양 보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다 사이즈가 감소되고 통증이 경감돼가지고 아주 상당한 상태로다가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엠볼라이제이션, 엔지오그라피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레이디오 세라피. 방사선 치료인데, 사실 이 방사선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경부, 그죠? 두경부. 그리고 서빅스 캔서인 경우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어도 이 흉부나 또는 간암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레디오 세라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이제 뭐냐고 하면, 화학요법을 통해서 항암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암은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초음파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